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0여 명의 사상가의 삶에 대한 철학 이야기들이 실려있는 책인데, 저번에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사상은 부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부조리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계로부터 얻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세계가 우리를 케어를 해준다거나 우리에게 주는 것, 이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원하고, 어떤 방향성을 원하고, 목적을 원하고, 또 확실성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선악에 따른 보상과 처벌, 우리가 가장 강하게 원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가치.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이라는 생명체에 대해서 유달리 더 신경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알베르 까미의 삶 자체가 부조리를 상징하죠.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잖아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확실성 없이 길 가던 마약 중독자한테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조리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까미가 이런 부조리의 사상을 갖게 된 이유, 까미뿐만 아니라 그 시대, 까미의 동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상가들이 어두운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까미 이전에, 그러니까 19세기 이후부터 어땠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성을 체계화하면서 계몽주의, 사람의 이성을 깨우치고 과학을 발전시키면 이 세계를 완벽한 세계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과학적 낙관주의가 팽배했죠. 아마 우리가 그 시대를 가면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낙관적이고 미래를 기대하고 그런 모습을 아마 구경할 수 있을 텐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성과 과학으로 인해서 더욱더 참혹한 그런 세계 전쟁을 2번이나 겪었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니까 살상무기도 너무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끔찍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조리에 대한 철학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존주의. 우리도 식민지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 실존주의에 엄청나게 빠져들었죠. 이 세계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왜 이렇게 참담하게 우리를 다룬단 말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세계는 어딘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세계의 무관심, 무심함에 대해서 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열망, 이런 거 세계는 철저히 무관심하고, 그런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추구하고 싶고 알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세계는 냉정하고 냉혹한 거죠. 그냥 소음과 광기로만 가득 차 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 3부작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책들이죠. 이방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무관심하고 우리의 욕구, 필요에 호응하지 않는 세계에서 그냥 인간이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공 메르소의 행동이 그렇죠. 아니 세계가 무심해? 그러면 나도 세계에 무심하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살인도 어떤 의미나 목적이 없이 그냥 햇볕이 눈이 부신다는 이유로 하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의미와 슬픔도 없이 무심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지프 신화가 있죠. 이 책은 부조리한 세계에서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살아가는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시시포스의 형벌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끝이 동근 산이 있어요. 거기까지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굴려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분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죠. 고통스럽게 분투하면서. 근데 정상에 올렸더니 끝이 동글동글 하니까 반대편으로 다시 떨어지고, 반대편에 가서 이제 또 올리는 것이고, 바로 부조리한 세계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희고 칼리굴라가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 희대의 폭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리굴라가 이제 세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냉정하고 무시무시하고 냉혹한 세계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칼리굴라 같은 폭군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폭군으로서의 세계. 이렇게 까미의 대표작을 부조리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조리는 삶의 선물. 아니, 조금 전까지 이 세계가 폭군처럼 냉혹하게 군림하고 이 부조리한 세계에 대해서 원망 섞인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니 부조리가 삶의 선물이라니 도대체 이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부조리의 역설, 그러니까 까미의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조리의 역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를 보살펴주는 우주적 아버지, 우주적 어머니, 이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권선징악을 주재하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판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고아가 돼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까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방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부조리가 아니라 조리가 있고, 모든 것이 이치가 맞고, 또 선악과 노고가 정량적으로 측정이 돼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그런 수학적인 삶, 만일 그런 삶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런 삶이 과연 좋은가? 까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좋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인공지능의 삶?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의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세계의 부조리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계를 원망하고 정량적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성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측면에서는 아름다움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추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아름다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계는 부조리하고, 그리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삶을 더 열심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거기에 대한 알베르 까미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항하라. 그러니까 이 부조리하고 무심하고 무의미한 세계에 반항을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삶을 지키고, 부조리하고 무의미하다고 이거 살아서 뭐해 이렇게 훅훅하고 그러지 말고, 삶을 지키고 불의에 저항하고, 그리고 세계에 관심을 갖고 타인의 고통에 연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더 나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계에 대한 반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궁극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애착을 갖고, 그러니까 사실 애착이 없으면 전 세계의 최소한 절반이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본성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건 우리의 본성이 삶에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의를 사랑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지키고,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우리 개개인들이 많이 노력을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돕는 것, 타인의 고통에 함께 슬퍼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부조리하고 무심한 세계에 반항을 하라.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까미의 작품 페스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주인공 베르나르 리유가 그런 반항의 삶을 살고 있죠. 페스트가 해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도 없고. 그런데도 자신의 안위와 관계없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리유의 자세는 확실하죠. 그 반항의 자세,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끝없는 패배,
영원한 패배를 의미할지라도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객기나 영웅심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성, 기본적인 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나가냐면 타인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반항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개인을 고독에서 끌어내고 연대하는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까미의 삶에 대한 자세,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연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안에 사랑과 우정,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걸 모두 포괄하는 게 연대잖아요. 나는 반항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인생 문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의 철학과 작품 몇 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